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의 핵심은 바로 중국이에요. 중국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중국 왜 존재하는가? 이런 걸 좀 다루고자 합니다. 중국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중국에 대해서 먼저 말할 것은 바로 중국인 이상의 성경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경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국가가 두 개 있죠? 하나가 보니까 바로 중국이고 또 하나가 보니까 바로 미합 중국이죠. 예. 중국이란 왜 중국에는 성경이 없냐면 그 한자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한자는 또 파자 가능해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한자로 성경을 만들어도 그 성경의 내용을 한자의 파자로 왜곡시켜 볼 수 있기 때문에 중국어로 한자로는 성경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와 성경이 없는 겁니다. 물론 물론 이게 대신에 한자는 성경을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한자를 열심히 공부하면 많은 성경적 지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지금 세상에도 막 성경을 어떻게 왜곡시키냐면 뭐 원어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이런 뜻이 있었다. 뭐 헬라 원어를 보니까 이런 뜻이 있었다. 영어에는 이런 뜻이 있다. 이런 헛소리 하는데 그 다 왜 헛소리인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성경이란 것은 마치 생명체 유기체와 같은 거예요. 아니 한 부분 딱 때려고 마치 해부하듯이 한 부분만 딱 때려고 하면은 수많은 해석이 가능하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성경을 유기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은 해석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문자적인 해석이라고 하죠. 물론 적용은 역사적, 이제 영적 이런 적용이 있을 수 있지만 해석은 딱 하나, 문자적인 해석만 존재하는 겁니다. 적용만 다를 뿐이지. 그걸 자꾸 해석을 막 뭐 은유적으로 해석한다느니 하는 식으로 헛소리죠. 자, 다시 말해서 성경은 유기적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할 겁니다. 전에 아마 이런 경우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이적을 이 성읍에 행했더라면 소돔과 고모라에 행했더라면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이게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실제 경험담에서 나온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만났던 그 주가 누구니까?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그 상황을 가리켜서 이제 자세한 내용은 이제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처럼 중국이라는 나라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중국을 만든 곳은 어딘가? 이 공자도 말했지만 예의 범절을 아는 이 동이족에서 만든 겁니다. 이 중국이 특징이 뭡니까? 중국은 통일왕조죠. 근데 자 비슷한데도 통일왕조가 안 된 나라가 있어요. 어디니까 바로 인도요. 최초의 인도의 통일 왕조가 누구냐면 영국의 하나도 왕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상하게 인도는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북쪽 지역은 다 장악해도 왜 남쪽 지역, 특히 항구가 있는 남쪽 지역을 적응을 못해서 완전 통일왕조가 못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그냥 영국이 나타날까지 통일왕조가 안 됐던 거죠. 실제로 중국도 보면 중국 왜 통일왕조일까요? 바로 한민족이 있어서 통일왕조가 되는 겁니다. 자, 한국이 이 중국을 침략하지 않잖아요. 자, 전쟁이 있어서 상대방 나라를 점령하는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노예 관계. 상대방 나라에 노예가 있냐 없냐. 다시 말해서 평소에는 노예가 억압 속에 가만히 있지만 언제 반란이 일으키고 언제 공격하려면 노예들이 전쟁 때 많이 들고 일하는 거예요. 특히 전쟁 때 전쟁 때 이제 적국과 힘합쳐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마 제국도 그래가지고 로마의 주특기가 매수가 있어요. 또 재미난 게 로마가 세계를 정복할 때 무조건 싸우는 게 아닙니다. 싸우는 것도 잘하지만 특히 매수를 잘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왜 로마가 어떤 식으로 이제 상대가 매수하냐 돈으로 매수하기도 하지만 로마의 시민권자가 되면 로마에서 막 검수소 경기, 목욕탕 등 이 자기 나라에서 누릴 수 없는 엄청난 문화적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변태적인 혜택을 누리게 되지만 그걸 위해서 상대방을 많이 매수했다 이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애초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는 건 중국이 통일왕조 때문에 통일 왕조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왜 페르시아나 다른 이 중국 외에 다른 나라들이 중국보다 크지 못한 겁니다. 중국보다 땅덩이가 큰 나라도 많은데 계속 분열되고 서로 싸우니까 큰 나라로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중국은 성장했을까? 바로 옆에 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특히 고구려나 이 조선 같이 강한 나라도 산해관을 넘지 않은 거예요. 만약 전쟁 되면 첫째, 이 노예가 이제 반란이 있고, 둘째, 이 전쟁을 통해서 이게 어떤 전쟁에 아픔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쟁하게 되면 반드시 위기가 닥치는데, 그럴 때 그 위기를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 과거 역사를 얘기하는 거야. 아, 우리가 침략을 당했는데 지금 만약에 우리가 포기하면은 침략이 계속될 거다. 지금 우리가 힘을 내서 싸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사를 독려하는 건데, 오히려 당태종 이세민 때는 이 고구려 침략했을 때 병사들이, 장군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왜 침략했냐? 이 고구려는 한 번도 산행을 넘은 적이 없는데 왜 침략해가지고 긁어 부수로 만드느냐? 이 황제 자기 욕심 때문에 싸운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견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중국이 통일 왕조가 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한반도가 이 중국을 침략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즉 침략도 안 하고 노예도 없고, 그러니까 견제가 돼가지고, 쉽게 말해서 왜 그 뭐냐 이 뭐냐 중국의 통일 왕조가 이 왜 한반도 때문에 통일 왕조가 됐냐면, 이 가장 중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비수 대전이에요. 중국에서 일어났던 건데, 당시 중국은 이제 송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송나라 세워지기 전에 50 오 잠깐만요. 자, 비수대전에 대해서 다시 말하겠습니다. 비수대전은 당나라가 세워지기 아니라 수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있었던 전쟁으로서, 이 간략적으로 얘기한다면 북연이 이 거의 그 천하통일 이제 거의 근접한 거예요. 이제 남쪽에 이 남쪽에 있는 나라만 장악하면 중국을 통일할 수 있는 겁니다. 무려 비수대전에 그래가지고 98명의 대군을 동원해서 이 남쪽 왕을 공격한 거예요. 이 당시에 남쪽 왕 완전히 부패해가지고 무능했는데, 그 전에 이 대신한테 물은 거예요. 이 남쪽 왕을 쓸어버려가지고 이 천하통일하면 어떠냐 물어봤을 때, 한적이었던 대신이 반대를 하면서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이 나라를 이제 굳건하게 해야지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가, 그 대시 죽으니까 그 대시 죽은 김에 이 98만의 대군을 일으켜가지고 남쪽을 치킨 거예요. 근데 결론은 만적으로 말하면, 결국 여기에서 북연이 져가지고 이 남쪽 왕을 치는데 동조했던 총사령관이 북연을 살해하는 걸로 이제 다시 나라가 쪼개지는 겁니다. 결국 이제 수나라의 수 문제가 이제 통일하게 되는 어떤 통일화 됨으로 끝이 나지만, 왜 98만 대군이 이 부패한 남쪽 왕이랑 싸운데도 졌을까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98만 대군이 이제 쳐들어갔는데, 비수에서 이 협상하기를 조금만 뒤로 물려라. 그럼 우리가 강을 건너갈 때 남쪽 왕의 군대가 조금만 우리가 건너가서 싸울 테니까 조금만 뒤로 물려라. 해가지고 좋다 해가지고 물리는데, 그때 이제 첩자들이 이 남쪽 왕을 치려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도망치고 있다. 문제가 생겨가지고 군대가 이제 도망치고 있다. 끝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소문을 낸 거예요. 막 떠들기 시작한 거예요. 막 소문을 낸 거죠. 그러니까 그 98년이 순간적으로 붕괴돼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서로 도망가느라고 막 하고, 도망가느라 막 개판되고, 결국 북연인도 결국 이 전쟁에서 그런 식으로 패배해가지고 잡혀 죽은 겁니다. 이 총 대신 그거 안 거예요. 겉으로는 98만 대군이 이제 뭉쳐있죠. 하지만은 실제로는 이 내부의 국가의 문제도 많고, 이런 식으로, 특히 뭐가 문제냐면, 만약에 성공해서 중국을 통일하면 북원이 영원한 황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밑에 특히 총사령관이 기회가 더 없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황제 되고 싶어가지고 앞잡이 된 거지. 휘하에 들어간 거지. 힘이 강해가지고 맨날 평생도록 황제의 종살이 살고 싶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기회를 틈타서 나라를 멸망시킨 거예요, 그냥. 자, 그런 것처럼 왜 견제하는 이 한반도가 왜 중국을 침략하지 않고 계속 이제 남아있는 게 중요하냐? 이처럼 왜 중국이 통일했겠냐 이겁니다. 중국이 통일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히려 한국 보기가 두려워서 통일한 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많이 침략을 했다. 침략을 하면 침략을 해서 하면 오랑캐라고 치부하면 그만이고, 침략을 못하는 낙한 나라 문제가 안 되는데, 침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침략을 안 하니까 오히려 이 견제가 되고 경고가 돼가지고, 왜
수나라 같은 나라가 만들어지냐? 수나라 같은 강력한 나라가 만들어지냐? 오히려 한국 보기에 두려워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우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떻습니까? 이 고유 문화가 없고 여러 나라가 합쳐진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중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을까요? 중국같이 강력한 나라가 있어야지 주변 나라가 법을 떨고 전쟁을 안 하는 겁니다. 아니 실제로 미국만 그래도 미국이 약해지니까 제일 먼저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전쟁 나고 그 다음에 캄보디아와 태국하고 전쟁 나고 사방에서 없는데 계속 전쟁이 나는 거예요. 오히려 중국이 간섭을 못하니까 이때가 기회다 해서 사방에서 전쟁이 나는 겁니다. 그 전쟁을 막는 것은 오히려 미국같이 중국같이 강력한 나라가 존재해야지만이 전쟁이 없어진 거야. 그걸 알고서 일부러 강력한 나라를 만든 겁니다. 물론 이제 중국이 한자, 즉 성경을 기반으로 한 한자를 쓰기 때문에 한자를 널리 퍼지기 위해서 만든 것도 그 중에 하나 이유가 되죠. 실제로 주변의 나라들 뭐 베트남 이런 일본 이런데 한자가 많이 퍼진 것도 그 영향이 있죠. 사실 중국이라는 나라가 또 왜 필요하냐? 간단합니다. 아니 전쟁을 막기 위해서 강력한 나라가 존재한다는 건 알지만 어떻게 강력한 나라인 건지 입증하냐 이거예요. 뭔가같이 막 때려 죽이고 막 학살해야지 강력한 나라가 입증합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지 않습니까? 중국같이 거대하고 강력한 나라가 있어야지 이 중국 무서워서라도 다른 나라들이 복속을 하는 거 아니에요. 먼저 한국이 모범을 보여서 중국한테 사대를 하니까 주위 나라가 편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중국이랑 싸우게 되면 그것 때문에 중국이 약화가 되고 그럼 중국한테 개기 있는 나라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 다시 전란의 전세계가 휩쓰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북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뛰어난 이 국가 체계와 통치 체계가 만들어지기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처럼 중국의 역할이 따로 있는 겁니다. 바로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진 이유가 뭡니까? 바로 조선의 역할이 크죠? 왜 그럼 조선이 미국을 선택해요? 이게 전 세계는 이제 중국 중심의 세계가 아닌 이게 미국 중심의 세계야지 전 세계를 아울 수 있고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중국을 따르게 된 거 아닙니까? 미국을 만든 거 아닙니까? 만든 게 아닙니까? 이게 다음 시간에는 미국이 왜 존재하는 거고 어떻게 존재하는 거고 이 미국의 건설에 조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걸 알아보려고 합니다.